내용은 확률의 덧셈 정리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쉬워요. 되게 쉬워. 네. 이제부터 확률에서 사건을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뭐라고 빙의를 딱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집합이라고 빙의하면 딱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 내용은 이거예요. 그냥 합사건의 확률은 그냥 얘 더하기 얘예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얘가 왜 이렇게 나왔을까만 생각해보자. 이거 뭐에서 나왔겠어? 원소의 개수, 집합의 원소의 개수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뭐였어요? n a 더하기 n b 마이너스 n a 교집합이었죠. 그지? 여기 얘네들 내가 다 통째로 다 뭘로 나눠버리면 n s로 나눠버리면 n s로 나눠버리면 그럼 얘가 그냥 그대로 뭐가 되는 거야? 이것만 봐. 이게 뭐야? 그냥 그대로 이게 PA지. 맞아요?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 A 들어오셔도 PA지. 여기는 얘도 저기 PB였을 거란 말이야. 여기는 얘는 뭐예요? 여기는 얘는 A 합집합 B의 확률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써주면 돼. 마이너스 P A 교집합 B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돼. 그냥 이게 다야. 이게 뭐야? 덧셈 정리. 그죠? 어렵지 않죠? 저게 다야. 뭐 없어. 배반 사건이라는 거는 집합용어로 뭐라고요? 집합용어로 서로라는 게 집합에서 뭘 의미했어요? 교집합이 공집합입니다를 의미했어요. 즉 이렇게 교집합이 공집합일 때는 당연히 여기는 얘의 확률이 뭐일 테니까 빵일 테니까 여기는 이 부분만 싹 사라져서 그냥 이거 더하기 이거입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끝. 무슨 소리 끝. 별거 없어. 그지?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기 문제 다 빼고 여기로 가보죠. 좋아. 7번. 오른쪽 그림은 표본 공간 S에 세 사건 A, B, C를 나타내고 있대요. 그래서 지금 다음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일어날 확률 P, A 합집합 B입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어. 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요? P, A에다가 더하기 P, B에다가 마이너스 P, A 요 B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그냥 보는 거야. PA 얼마? 0.3이네. PB 얼마예요? 0.5네요. 그치? 교집합 얼마래? 0.2래요. 이렇게 쭉 빼버리는 거야. 됐습니다? 자. 어디 갔어? 다음 봅시다. 자, 근데 여기서 봐봐. 여기서 이제 얘를 봐봐.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 얘를 봐봐. 오케이?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게 P 얘였다고 생각해봐. B 합집합 C였어. 그럼 얘는 그냥 PB잖아. 얘는 그냥 B잖아,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PB로 계산하면 돼. 얘에다 보면 0.5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냥 여기는 얘가 주어져 있다라고 해서 무작정 여기는 얘로 접근하기보다는 일단은 상황을 좀 보고, 그지? 상황에 맞게 그냥 적절하게 쉽게 풀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4번은 뭐겠어요? 그럼 4번 그치? PC겠지? PC니까 0.1입니다. 이렇게 바로 해주면 돼요. 얘는 뭐겠어? A 얘를 합쳐다 그래. 그럼 얘는 그냥 A 합 B잖아. 그치? 1번 답이랑 같겠어? 다르겠어? 완전 같겠죠? 그렇게 풀면 돼요. 그럼 2번은 뭐예요? 2번은 보니까 얘랑 무슨 사건이구나? 배반 사건이구나. 그치? 그냥 그 확률들 두 개, 요거랑 요거 두 개 더해버리면 답이겠구나. 0.4구나. 이렇게 풀면 돼요.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별거 없어요. 자, 보자. 여기서 1부터 5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5장의 카드가 있는데요. 임의로 한 장의 카드를 뽑을 때 카드에 적힌 수가 4의 배수 2거나 6의 배수 1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되네. 4의 배수 2거나 6의 배수 1 확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그냥 봐봐. 얘들아, 확률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문제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너희들이 풀기가 되게 힘들어. 그 이유가 뭐냐면 상황이 너무 복잡하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지. 상황이 복잡하니까 풀기가 힘들어. 맞아? 그럼 상황이 복잡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쪼개. 분류해. 그지? 그 분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덧셈 정리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그래서 4의 배수일 사건을 A라고 그냥 지정해놓고 6의 배수일 사건을 내가 B라고 지정해버리면 내가 현재 궁금한 거는 PA 합집합 B 분류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쓸 수 있으면 좋겠어. 여긴 얘가 뭐니까? 거나 또는 이거든. 맞아? 그럼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접근합니다? PA 더하기 PB에다가 마이너스 PA 교집합 B로 접근합니다. 그럼 봐봐, 얘들아.
이렇게 지금 하나, 이렇게 지금 되게 이렇게 깔끔하게 딱 써져 있는 이 하나를 굳이 내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야. 왜 그럴까? 얘가 더 쉬워 보이잖아. 그냥 겉보기에는. 얘가 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여기는 얘를 내가 계산하기가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조금 불편하더라도 세 개로 나눠서 생각한다면 이거 하나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이거 하나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또 여기는 얘 하나 계산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해서 하는 거예요. 봐봐. PA가 궁금하다면 나는 그냥 4의 배수의 확률만 계산하면 돼. 그치? 딴 거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여기 있는 얘만 집중해서 내가 계산할 수 있단 말이야. 복잡한 문제가 좀 간단해졌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얘만 집중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4의 배수 몇 개 있겠니? 50개 중에서. 12개 있겠죠? 됐어요? 다음. 여기 있는 얘의 입장은 얘 6의 배수인 거잖아. 그럼 얘는 50개 중에서 몇 개 있겠어? 8개 있겠죠? 그리고 2개 더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뭐예요? 4의 배수이며 6의 배수입니다. 그치? 그럼 결국 2개의 최소 공배수의 배수군요. 맞아요? 근데 4랑 6의 최소 공배수 얼마니까? 10이니까 12의 배수 몇 개 있어요? 4개 있네요. 됐습니다? 이렇게 계산해주면 답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다음. 임의로 2개의 카드를 뽑을 때 카드에 적혀있는 수가 모두 짝수이거나 모두 다시 카드에 적힌 수가 모두 짝수이거나 이 사건을 내가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거거나 또는 적힌 수의 합이 홀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얘도 여전히 뭐야? 뭐뭐거나잖아. 뭐뭐거나. 그지? 그러니까 얘는 내가 궁금한 게 PA 합 B가 또 마찬가지 궁금한 거야. 또 여전히 또 나는 PA 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얘랑 동시에 바라보기 힘드니까 그지? 그리고 거나니까 거나. 또는이라는 상황은 내가 되게 해결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쪼개가지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뭐 이해 안 되는 거 없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요것만 바라보자. 요거는 모두 짝수래. 모두 짝수래.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전체 몇 개 중에? 50개 중에서 난 몇 개를 뽑을 건데요? 2개를 뽑을 건데요. 맞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짝수, 둘 다 짝수래. 그럼 25개의 짝수 중에서 2개를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그래서. 됐나요? 그리고 두 번째, 얘는 뭘까? 적힌 수의 합이 뭐였어? 홀수였어. 적힌 수의 합이 뭐였다고? 홀수였다고. 그러면 얘도 여전히 전체 경우에서는 여전히 50씩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 그치? 그럼 얘가 적힌 수의 합이 홀수이려면 어떻게 되면 돼요? 짝수에서 하나 뽑고 홀수에서 하나 뽑으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25C 1 곱하기 25C 1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네. 됐나요? 요렇게 2개를 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뺄 거야. 그럼 얘는 어때? 얘는 뭐야? 적힌 수가 모두 짝수이거나 적힌 수의 합이 홀수인 게 지금 궁금했어. 그치? 얘가 모두 짝수인데 2개를 더했을 때 홀수가 나올 수 있었어? 없었어? 시당초 없었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뭐가 돼버려? 빵이 돼버려. 필요 없었어. 근데 이거 2개만 더해버리면 답이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끝입니다. 그렇지. A랑 B는 배반사건이야. 현재.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렇게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웬만하면은 계산을 안 하고 여기까지만 딱 쓸 거야. 그리고 또 어떻게 또 안 쓸 거냐면 요거를 내가 그냥 25 가지잖아 실제로. 근데 그 25로도 안 쓰고 25 1로 쓸 거야. 왜 그럴까? 검토할 때 되게 편해져요. 오케이? 내가 제대로 작전을 세워서 풀고 있는지를 보는 거야. 25라고 쓴 거랑 25C 1이라고 쓴 거랑 느낌이 좀 달라요.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까지 써놓고 여기까지 써놓고 꼭 했으면 좋겠어. 알았지? 그냥 막 계산하지 말고. 자, 확률 쪽에서 진짜 문제 복잡해지면 내가 무슨 계산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조차 전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 문제를 대비해서 꼭 요렇게 되는 얘네들을 괜히 안 쓰지 말고 한 번씩은 꼭 써줬으면 좋겠어. 그게 분류의 가장 기본 자세예요. 알았죠? 주어진 상황을 차근차근히 바라볼 수 있게. 넘어갑니다. 다음 보자. 흰 공 2개랑 검은 공 3개, 붉은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내요. 다시 한번. 자, 여기는 이 흰 공 2개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원래 같은 거야. 그치? 나는 지금 확률 계산하고 싶어. 저 2개의 공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오케이? 다른 거야. 쟤네들 다 다른 거야. 됐어?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2개를 꺼냈대. 여기는 이만큼. 이게 지금 전체 경우의 수가 되겠지? 맞아요?
이거 나중에 잘 봐요. 선생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긋고 나중에 조건부 확률에서도 이런 짓 되게 많이 하거든. 전체 경우가 뭐냐를 바라보겠다. 전체 경우가 임의로 두 개의 공을 꺼낸 걸 전체 경우로 바라보겠다 이런 뜻이 돼요. 그 전제가 바뀌는 걸 가지고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거든. 그거 연습하는 것처럼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공을 모두 꺼내는구나. 그럼 얘는 전체 몇 개 중에서 9개 중에서 2개를 꺼낼래요. 이게 전체 경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나서 두 개가 모두 같은 색일 확률이 궁금합니다. 그러면 같은 색인 거는 첫 번째 흰 공으로 같을 수도 있고, 두 번째 검은 공으로 같을 수도 있고, 세 번째 붉은 공으로 같을 수도 있겠지? 맞아요? 이 정도 분류는 따로 안 해도 바로 할 수 있겠지? 얘는 2C2가 될 거고 3C2가 될 거고 마지막으로 4C2가 되겠네요. 이렇게 해버리면 1번 답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개가 서로 다른 공일 확률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전체에서. 그렇지. 전체에서 1에서 얘 빼버리면 돼. 됐어요? 이거를 봐봐. 이거를 그냥 1번 문제를 내가 안 풀었다고 생각해봐. 바로 2번 문제로 왔어. 오케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색일 확률이 지금 궁금해. 그렇다면 나는 얘에 대한 분류는 몇 가지로 들어가야 돼? 흰 공 하나 뽑고 검은 공 하나 뽑고, 그 다음에 흰 공 하나 뽑고 붉은 공 하나 뽑고, 그 다음에 검은 공 하나 뽑고 이제 붉은 공 하나 뽑고, 이렇게 세 가지로 들어가 있잖아. 분류 세 가지로 들어가서 각각을 다 계산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이렇게 계산하는 게 너무나 어때? 귀찮지? 조금이라도 편하게 하려고 우리는 얘도 세 가지. 근데 얘는 좀 편한 경우니까 사실은, 그지?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저게 더 훨씬 편하겠지. 그러니까 얘는 2번 문제만 봤어도 우리는 자연스럽게 1번 문제를 떠올렸으면 좋겠어.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전체를 먼저 봐요, 얘들아. 그냥 여기는 이 상황이잖아. 2번 상황에만 딱 집중을 하지 말고 전체를 먼저 보는 거야. 뽑았을 때 결과 있지. 임의로 두 개를 꺼냈어. 그때 뽑았을 때 결과를 한번 그려봐, 머릿속으로. 오케이? 그러면 그 나온 결과가 흰 공만 2개, 붉은 공 2개, 검은 공 2개 이렇게 나올 수도 있지만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뭐 또 다 2개, 또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 전체 경우를 놓고 봤을 때 그 상황 중에서 여기 있는 얘를 계산할 때 훨씬 더 편한 게 뭔지를 먼저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그렇게 해주면 여사건이라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접근이 될 거예요. 경우의 수할 때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여사건의 확률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두 개 더한 게 1이다라는 사실이 너무 자연스럽죠? 맞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의 확률은 1 빼기 얘가 되고 얘의 확률은 1 빼기 얘가 됩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자. 됐어? 그래서 7-4번으로 가고, 지금 이런 문제는 이제 그냥 계산, 확률에 대한 계산 얼마나 잘해줄 수 있나요? 그냥 집합에 대한 계산을 얼마나 너희가 잘하고 있나요? 그래서 드모르간의 법칙 기억나요? 네. 기억나요? 드모르간이 뭐였지? 사람이었어. 드모르간 법칙이 뭐였지? 이거 전체에 뭐가? 여집합이 뭐가 됩니다? A. 여집합에. 교집합에? B에? 여집합이 됩니다. 이거였잖아. 근데 봐봐. 얘가 얘다. 너희가 지금 그 명제라는 단어를 배웠잖아. 예전에 명제라는 단어를 배웠을 때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이게 참이라고 해서 Q이면 P이다라고 하는 이 명제에 여긴 이 명제가 참이다라는 보장은 없잖아. 이건 없잖아. 그지? 이건 없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얘가 됐다면 얘가 된다는 보장은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거는 있어요. 왜? 등호거든. 등호는 같다잖아. 같다. 그지? 같다야. 그러니까 얘가 얘였다면 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를 얘로 잘해줄 수도 있어야 되고 얘를 얘로 바꿔주는 것도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알았죠?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하지 않았니? 선생님이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루트 A-1의 제곱 더하기 B-2의 제곱을 바라보면서 뭐가 떠오르면 좋겠어요? 원방이 떠오르지 말고 방언? 거리. A, B라는 점과 1,1 사이의 거리구나라는 게 떠올랐으면 좋겠어. 그래, 1,1. 그러니까 얘를 바라보면서 이거 거리 구해주세요라고 하면 이건 잘 되거든. 얘의 거리는 얘입니다라고 배운 거잖아. 그지?
그럼 얘는 얘입니다도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하나를 배웠을 때 그 하나에 대한 상황을 반대로 생각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뭐예요? 우리 지지난 시간이죠?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지금 좀 전에 근석이가 질문했던 것 중에서 하나. 이렇게 돼 있는 얘를 바라봐. 이렇게 얘를 전개했을 때 결과가 뭐야? NC0 A의 N제곱부터 시작해서 쭉쭉 가가지고 NCN에다가 B의 N제곱까지 이렇게 가는 거였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다 제일 잘 하거든? 다 잘해. 이거 못하는 사람은 있었어 아까. 있었는데 다시 얘를 이거는 다 잘해.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어. 보면 알아요. 할 수 있는데 진짜 안 되는 게 뭐냐면 이걸 바라보면서 얘를 생각을 못 해요. 얘를 바라보면서 얘를 생각해. 왜? 얘는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얘는 내가 전개해서 이렇게 잘 만들 수 있거든. 근데 얘를 바라보면서 얘를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 되게 어려워지는 거야. 다시 봐봐. 이렇게 딱 주어져 있는 얘를 바라보면 선생님 너무 자연스럽게 그냥 이거 A 더하기 B의 N제곱이네라는 생각이 너무 자연스럽게 들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봐봐. 아까 했던 문제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NC0 더하기 빼기 뭐였지? 그래, NC1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돼 있어. 더하기 NC2분의 2의 제곱분의 1 이렇게 돼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마지막에 NCN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의 N제곱에다가 2의 N제곱분의 1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식이었어. 이 식을 딱 바라보자마자 너무 자연스럽게 선생님은 1-2분의 1의 전체 N제곱이네가 바로 떠오르거든. 얘를 보니까 여기 있는 얘는 그냥 괜찮아. 그냥 얘는 얘인 거야. 오케이? 왜? 얘가 얘였으니까 얘는 얘인 거야. 그런 시야를 좀 늘렸으면 좋겠어요. 모든 단어에 선생님이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등호가 돼 있는 거는 얘가 될 수 있는 거면 얘가 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 얘를 가지고 얘를 잘하는데 얘를 가지고 얘가 잘 안 된다. 그거는 되게 이상한 일이야 사실. 되게 이상한 일. 그렇지? 곱셈공식은 잘 되는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건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인수분해 하는 방법이 따로 있는 거니까. 그건 그럴 수 있지만 어쨌든 이런 거가 이렇게 된다. 이게 이렇게 된다. 이 상황 자체는 너희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양방향의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그렇지? 한 방향의 공부를 하지 말고. 어쨌든 저기 거기까지 가볼래. 자 이렇게 되는 거 알겠지? 그러니까 찾아봐. A의 합집합 B가 이렇게 있었어. 얘를 드모르는 법칙 써달래.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A의 여집합에 교집합에 B의 여집합 전체 여집합이 됩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됐으면 좋겠다. 되나요? 알겠니? 어떻게 하는 거야?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는 건 그냥 아닌 거야. 무슨 말이냐면 얘가 아니고 합집합이 아니고 B가 아닌 거지. 그걸 하나로 뭉쳐서 아니다 이렇게 써놓은 거잖아. 그죠? 그럼 얘가 아니고 얘가 아닌 게 아니야 이렇게 쓰면 되잖아. 됐어요? 어쨌든 드모르간의 법칙은 그렇게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 이용해서 저기는 저 확률의 식을 그냥 계산해 주세요. 그런 문제니까 여기는 그냥 특별한 어려운 개념이 아니라 계산력 파트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 연산이 뭘 기준으로 연산하는 거야? 집합을 기준으로 연산하는 것뿐이야. 오케이? 한번 가보자. 자 여기서 얘를 줬어. 하나만 더 물어볼게.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몇 가지 있지? 세 가지 있어. 처음에 벤다이언 가로 표시 대가로 써서 중괄호지 중괄호 써서 그냥 쭉 나열하는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 5글자로 원소 나열법. 또 하나 짝대기 걔는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 조건 제시법 이렇게 세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네들 다시 여기는 뭐 사건이라는 건 집합이랑 되게 비슷하다며, 그지? 눈에 안 보인다면 뭐 해주면 돼요? 벤더를 꼭 그려보세요. 그렇지? 함수의 식만 가지고 우리가 걔네들의 성질을 다 판단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우리는 뭐해? 함수의 그래프라는 걸 그리잖아. 맞아? 그런 것처럼 그림으로 우리가 바라봐야지 되게 편하단 말이야 수학 자체가. 그지? 물론 이거는 그냥 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만 이런 것도 만약에 잘 안 되면은 벤더그램 그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보자. 자 우리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뭐예요? A 마이너스 A 조 B. A 교집합 B잖아. 이거 완전 기억 안 나는다. 얘는 얘야.
얘는 얘야. 오케이? A 마이너스 A 교집합 B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돼요. 왜 될까?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어차피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의미하는 건 뭐니? A라는 애랑 B가 아닌 것들이랑의 교집합이래. 그러니까 어디야? 여기지. 맞아요? A라는 애랑 B가 아닌 것들에 대한 교집합이어서 얘야. 그리고 여기는 얘를 A 차집합 B라고 정의를 했어요. 대신하죠. 그리고 여기는 얘는 빼기나 마이너스로 읽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읽어요? 차집합이라고 읽어요. 오케이? 자, 집합의 연산에는 더하기 연산이 있어 없어? 없어. 빼기 연산이 있어 없어? 없어. 걔는 합집합과 교집합과 여집합과 차집합밖에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건 차집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요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체 A에서 뭘 빼도 돼? A에서 A 교집합 B를 빼도 되지? 그죠? 여기서 얘에서 얘를 차집합해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얘가 되기도 하고 얘가 되기도 하는 거야. 오케이? 어쨌든 그럼 봐봐 얘들아, 이건 언제 쓰고 이건 언제 쓸까? 얘랑 얘랑 같아. 근데 내가 이거 두 개를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하면서 쓰면 되거든? 그럼 얘는 언제 쓰고 얘는 언제 쓸까? 편할 때. 언제가 편한 거야? 봐봐, 집합의 연산 법칙이라고 하는 건 죄다 뭐랑 뭐밖에 없냐면 합집합과 교집합과 여집합밖에 없어. 맞아? 차집합에 대한 연산 법칙 생각나는 거 있어? 없어요. 아예 없어. 그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연산을 하게 되면, 집합에 대한 연산을 시작하게 되면 무조건 여기는 얘로 접근하는 게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를 내가 벤 다이어그램을 보려면은 A라는 애랑 B가 아닌 거다라고 해서 조금 보기가 힘들잖아, 그지? 그럴 때는 요걸로 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연산을 할 때는 얘로 하는 거고, 연산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바꿀 때는 여기는 얘로 보는 거야. 두 개가 자연스럽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어쨌든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야. 그려보자. A가 이렇게 있고 B가 이렇게 있어. 첫 번째 건 뭐겠어요? 이 파트가 얼마구나? 5분의 1. 됐죠? 두 번째 거. 이 파트가 얼마구나? 4분의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럼 얘는 배반 사건이니까 이 파트가 얼마구나? 빵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럼 합집합은 얼마예요? 그냥 두 개 더하면 답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됐어? 다음 얘가 4분의 1이고, 그럼 얘가 뭐야? 얘가 뭐야? 이건 어떻게 보면 돼요? 그렇지. A 합집합 B 전체 여집합으로 바라보면 되잖아. 그럼 이렇게 된 거를 1에서 뺀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얘가 8분의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1에서 빼요? 8분의 7이죠. 됐습니다? 1에서 빼야지. 다시 선생님이 너무 멀리 갔어. 갑자기 여기 이렇게 된 거야. 그치?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지 그럼?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PA 여집합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기로 했어? 1-PA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잖아. 그런 것 때문에 얘는 이렇게 1- 이렇게 하고, 얘가 얼마가 되는 거야? 8분의 7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됐죠? 그러면 얘가 8분의 7이었잖아. 얘가 8분의 7이었어. 그럼 얘는 얼마겠어? 8분의 7에서 그냥 4분의 1 빼면 돼. 이해돼요? 두 개가 뭐라고 했으니까 배반 사건이라고 했어. 넘어갑니다. 다음 7-5번은 너무 쉬운 문제라서 그냥 너희가 눈으로 풀어볼까요? 식만 써서 불러봐봐, 상원아. 문장도 당첨되지 않은 그래요, 종빈이가 불러보자. 10시 3분에 10시 3분에 아니면 7시 3분. 7시 3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적어도 한 장은 당첨되는데. 1에서 빼요. 그렇지, 1에서 1을 빼면 되겠다. 됐어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런 얘기 잠깐만 한번 해볼게 얘들아. A, B가 0이다라는 뜻이랑 완전히 동치인 조건은 뭐예요?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맞아? 그러면 A는 0이고 B는 0이다랑 동치인 조건은 뭘까? A 더하기 B가 A 더하기 B가 0이다? A 더하기 B가 0이면 둘 다 0인가?
그거 아니잖아. 뭘까? A, B는 0이요. 그럼 얘랑 얘랑 같아져? 네. A, B는 0이고 A 더하기 B는 A, B는 0이고 A 더하기 그래도 되겠다. 그래. 근데 여기서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0. 아, 그걸 절대값 A 여기 절대값 B는 0. 난 이걸 말하고 싶었어. 그지? 그게 차이 알겠죠? 네. 그거야. 어쨌든 이것만 보면 그런 의미에서. 자 그럼 제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A는 B 또는 거나 B는 C 거나 C는 A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 얘들아. 물어볼게. 그러니까 봐봐. 지금 똑같은 조건이 있었어요. A-B 이렇게 돼 있고 B-C 이렇게 돼 있고 C-A 이렇게 돼 있어요. 얘는 0이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 ABC 길이가 지금 ABC다 지금 이렇게 주어져 있었나 봐요. 그러면 ABC는 어떤 삼각형일까요? 이등변이야 정이야? 이등변 삼각형이 정삼각형이 몰라? 정이다 선. 이등변. 상황에 지금 계속 이등변을 지금 강요하고 있어요. 무슨 삼각형일까? 이걸 만족하는 삼각형이래. 이등변이야. 이등변이야. 왜? 또는 그렇지. A는 B 거나 B는 C 거나 C는 A인 거지. 셋 중에 하나라도 만족돼도 되고 셋 중에 두 개가 만족돼도 되고 세 개 다 만족돼도 된다는 소리지. 맞죠? 그러니까 하나만 만족돼도 된다? 그럼 얘랑 얘랑 같다 이등변. 그렇지? 얘랑 얘랑 같다 이등변, 얘랑 얘랑 같다 이등변. 만약에 세 개가 다 만족된다? 그러면은 정상각형도 여전히 이등변 삼각형. 맞아요? 요건 이등변 삼각형이야. 만약에 A-B의 제곱 더하기 B-C의 제곱 더하기 C-A의 제곱이 0이다 이렇게 줬어. 무슨 삼각형? 이때 정상각형. 왜? 세 개 다 만족해야 되니까.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다시 이쪽으로 와보자. 그럼 이거 만족하거나 이거 만족하거나 이거 만족한다는 소리잖아 지금 현재. 그치?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다른 거. 그렇지. 얘 다 다른 걸로 해야지. 맞아요? 얘는 이거 같은 거, 이거 같은 거, 이거 같은 걸로 한다면 이 사건을 내가 A라고 보고 이 사건 B라고 보고 이 사건 C라고 본다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A 합집합, B 합집합, C 여기는 얘의 확률을 좀 구하고 싶은 상황이 돼버릴 거야. 그치? 그럼 이거 장난 아니거든. 뭐가 돼요? PA에다가 더하기 PB에다가 더하기 뭐가 돼? PC까지 한 다음에 뭐 해야 돼? 빼기 P, A, 교, B 하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C 하고 마지막에 P, A, 교, B, 교, C 해야 되지. 다 해야 돼. 개귀찮아져.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싫으니까 우린 뭐 할 거야? 그냥 다 다르지만 않으면 되겠구나. 그지? 다 다르지만 않으면 되겠구나. 다 다른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몇 가지? 6, P, 3가지. 맞아요? 6B 3이요. 다 다른 경우 6, P, 3까지. 전체 경우 몇 가지? 6의 세제곱까지. 1에서 1 빼면 돼. 왜 이렇게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처음에 뭐가 나오면은 처음에 나올 수 있는 게 그렇지. 그냥 1부터 6까지 수 중에 3개 골라서 일렬로 A, B, C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언제 똑같겠죠? 6, P, 3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엄밀히 말하면 6, 파이 3이죠? 네, 그죠? 그 다음에 1번으로 다시 가보자. 그럼 얘가 짝수래. 곱한 게 짝수래. 무슨 말이야? 하나라도 2의 배수였어야 됩니다라는 뜻이잖아. 그지? 그럼 쟤 하나라도 2의 배수인 것도 확인하기 쉬워 어려워? 어려워. 귀찮아. 그러니까 얘도 1에서 뭘 빼? 1에서 닿을 수 있는 거 빼. 그지? 닿을 수 있는 거 몇 가지? 3의 세제곱까지. 6의 세제곱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A가 될 수 있는 게 135 중에 하나, 135 중에 하나, 135 중에 하나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요? 넘어갑니다. 개념 하나 가지고 지금 여기 계속 문제만 풀고 있는데 별거 없죠? 별거 없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여기 있는 확률적은 어디부터 더 재밌어지냐면 곱셈 정리부터 좀 재밌어져요. 뭐다 쓰면 아 그래? 여기 나왔었어? 보자. 어떻게 했었어?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모서리의 1인 정육면체에서 임의로 서로 다른 두 꼭지점을 선택할 때 꼭지점 사이 거리가 루트 2거나 루트 3일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봐봐. 꼭지점 사이 거리가 최대 몇 가지 되고 루트 3까지 되고 최소 몇 가지 돼? 1까지 되지. 맞아? 그럼 꼭지점 사이 거리는 1 아니면 루트 2 아니면 루트 3이란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래? 루트 2거나 루트 3일 확률이 궁금하네. 그럼 난 뭘 구할래? 1을 구할래. 봐봐. 전체 몇 개 중에서 8개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내가 하나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그 중에서 거리가 1인 것들은 뭐야? 그냥 여기 있는 얘 모서리 개수랑 똑같을 거 아니야. 모서리 개수 몇 개 있어요? 12개 있죠. 1에서 빼버리면 다 되거든. 괜찮죠? 오케이. 다음 루트 2 2R 확률이 궁금하네. 그럼 뭘 구할래? 그렇지. 루트 3인 거 구해. 루트 3인 거는 뭐야? 대각선이지? 대각선 몇 개 있어? 4개 있니? 그죠? 4개 말고 더 있어 없어? 없어요. 딱 4개밖에 없어. 맞아? 맞아요? 네. 오케이. 자, 얘는 82분의 1. 왜? 됐습니다. 넘어가요. 그럼 이제 바로 연습 문제네요. 그렇지? 오늘은 쭉쭉쭉쭉 해가지고 또 만들고 여기도 곱셈 정리, 조건부 확률까지는 들어갈 생각입니다. 알았죠? 봅시다. 할 수 있을까요? 잠깐 쉬었다. 5분만 쉬자. 자 봅시다. 연습 문제 1번은 집합 쪽에서 충분히 다뤄봤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최대값 최소값 못 구하면은 이과는 아닙니다. 그렇죠? 넘어갑니다. 마찬가지. 마찬가지. 넘어가고. 그래서 여기서 뭐 크게 문제 될 만한 건 없어 보인다. 그죠? 하나. 이런 거 볼까? 7-6번 보자. 자, 얘는 괜히 어려워 보이는 문제는 사실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 너희가 그런 사실만 알고 있다면. 2의 거듭제곱의 주기성. 그러니까 2의 거듭제곱의 더 자세히 말해 1의 자리의 주기성. 자, 알고 있니? 얘는 지금 이 문제는 이거랑 좀 상관없는 문제가 보인다. 이건 알고 있지? 2랑 4랑 8이랑 6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죠? 3은 3이랑 9랑 7이랑 1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런 사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뭐 요거는 그거네. 그리고 지금 문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보자. 1의 1제곱, 2의 1제곱부터 2의 10제곱까지 저렇게 주어져 있었는데 저기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한대요 지금? 몇 개를 선택한대? 각 가로 중에서 각 가로 중에서 하나씩 선택해서 2개를 곱해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거 찾아달래. 이렇게 돼 있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뭐 하나 골랐나 보지 뭐. 여기서 하나 이렇게 골랐나 봐. 이렇게 골랐을 때 이거 2개 곱해서 지금 2의 11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는 얘를 내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일 확률, 2의 확률이 지금 나는 궁금하군요.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이 문제? 이건 뭐 확률적으로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이 수에 대한 이해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그지?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일단 2를 빼요. 3으로 나오는 거 없지. 나눠 떨어지게끔 일일이 하나씩 다 찾아줄까요? 예스. 하나씩 진짜? 다 찾아줄까? 어? 2의 세제곱에서 어. 하나씩 곱해 나가면 나왔을 때 3이나 3고 나왔을 때 나머지 2의 세제곱에서 2의 세제곱에서 그 40, 그러니까 2의 제곱, 그러니까 등비수열인데 첫째 항이 8이고 그 공비가 4인 공비가 4? 네. 4 하면 하를 하면은 3으로 나눴을 때 계속 나머지가 있구나. 그래요. 좋은 거 하나 발견했다. 그지? 일단은 여기서 이런 얘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 봐봐.
그리고 2의 네모제곱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여기는 얘를 지금 내가 뭘로 나눈 거?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지금 얼마이고 싶었어? 2이고 싶었어.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얘는 요렇게 될 거고 나머지가 2이고 싶었어. 지금 이런 상황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얘를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내가 2를 뭘로 볼까? x라고 놔버리면 얘는 x의 n제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 그지? 이거 n이라고 생각해봐. x의 n제곱이 여기는 얘를 내가 뭐로 쓸 수 있겠어? 2 더하기 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러니까 x 더하기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생기는 거고 그때 나머지가 얼마가 되고 싶다? 2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겠네. 맞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다가 x 대신에 뭐 넣어볼까? 마이 넣어볼까? 이건 좀 애매해. 이렇게 접하면 안 되겠다. 마이를 넣으면 안 되지. x는 지금 2니까. 맞죠? x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겠다. 그래, 그럼 하나씩 좀 노가다해서 봐야겠다. 그 어떻게 해볼까? 이게 지수가 홀수면은 3으로 나올 수도 있나요? 2에 3, 2에 7. 그렇지. 2의 제곱은 4점, 2의 세제곱, 그다음에 2의 4제곱, 그다음에 2의 5제곱 이런 식으로 몇 번만 보면 다 나올 것 같은데 요거 2로 나누면 얼마야? 2죠. 그 다음에 이거 2로 나누면 얼마야? 1이죠. 이거 2로 나누면 얼마야? 2죠. 이거 2로 나누면 얼마야? 1이죠. 이거 2로 나누면 얼마야? 2죠. 요거 2로 나누면 얼마야? 1이죠. 그지? 그냥 2, 1, 2, 1 반복해야 돼. 그지? 그러니까 나는 나머지가 2가 되고 싶었다는 거는 결국 우리는 얘가 뭐가 되고 싶었어요? 홀수가 되고 싶었어요.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무방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위에서 여기는 이 5개 중에서 몇 개 뭘 고르고 짝수를 하나 고르고 그다음 여기서 뭘 골라? 여기서 홀수를 하나 골라요. 이렇게 되는 경우 되고 얘가 홀수가 되고 여기는 얘가 짝수가 돼도 되겠다. 그지? 이렇게 되는 거 몇 개? 5분의 3. 5분의 2. 얘는 총 몇 개 중에서? 5개 중에서. 5개 중에서 2개지. 2개. 얘는 5개 중에서. 3개. 3개지. 총 6가지다. 그지? 전체 경우가 지금 몇 가지야? 오늘 많은 것 같아요. 25가지. 이렇게 되잖아. 5개 중에 2개, 5개 중에 2개인데요. 아 그러네. 5개 중에 2개, 홀수도 2개 이렇게 된 거다. 그지? 그 다음 플러스 25분의 뭐가 돼요? 이제 반대로 3 곱하기 3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3이죠. 25분의 뭐가 됩니다? 13. 13 이렇게 되죠. 여기 답이. 이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규칙성 판단하는 것 때문에 괜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다음 8번으로 가볼게요. 보자. 자녀 4명이 있고 부모와 같이 원탁의 의미로 둘러앉을 때 얘가 지금 전체 경우의 수가 되는 거예요. 됐죠?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요? 전체 경우는 몇 가지? 전체 경우 수 몇 가지? 5패. 5패까지가 되겠죠. 됐어요? 됐습니다. 그거 중에서 부모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이 끝나 이웃한 거 구하는 게 더 편하지 않아? 그치? 이웃한 거 몇 패? 2 곱하기 4패 이렇게 들어가겠지? 됐어요? 그럼 이거 1에서 빼버리면 답이군요. 답은 5분의 3 되겠다. 됐습니다. 넘어가자. 그 다음에 이건 뭐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넘어가고 자 10번 문제 볼게. 유통기한이 7일 남은 우유가 5개 있고 3일 남은 우유가 2개 있고 1일 남은 우유가 3개 들어있는 냉장고에서 임의로 3개의 우유를 꺼낼 때 유통기한이 1일 남은 우유가 1개 이상 포함될 확률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구할래요 그럼? 1 마이너스 그렇지 1 마이너스 9C 하나도 포함 안 된 거 그렇지? 1일짜리가 1일 남은 우유가 하나도 포함 안 된 거. 얘는 뭐 할 거야? 3개 고를 거잖아. 전체 몇 개예요? 10개니? 전체 10개. 10개 중에서 3개를 고를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중에서 나는 1일 남은 건 뺄 거니까 7C3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좀 다르게. 어렵지 않아. 됐죠? 다음 넘어가서 자 A, B 두 반에 학생 62명이 남녀로 구분된 오른쪽 같은 표를 얻었대. 어쩌고저쩌고 돼 있어. 2명을 대표로 뽑는데 남학생이 포함되거나 A반 학생이 포함될 확률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남학생이 없고 남학생 포함되는 사건, A반 학생이 포함되는 사건. 얘가 A반이니까 얘를 A라는 사건이라고 하고 얘를 B라는 사건이라고 할까? 오케이? 내가 궁금한 건 뭐예요? A 합집합,
B의 확률이 궁금하군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요? 일단 PA 먼저 볼게요. PA는 얼마니? 전체 62분의 32 A반이니까 32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그 다음에 PB 볼까요? PB는 뭐가 돼요? 62분의 30 남학생이니까 31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 다음 빼기 PA 곱이 어떻게 돼요? 62분의 15 이렇게 되니 빼버리면 답입니다. 그렇지 않죠? 되게 쉬워요. 곱셈정리 들어가야 좀 할만하지. 요것도 뭐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얘 한번 볼게. 13번 문제. 한번 문제 읽어보자. 세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어. 나오는 눈의 수의 최대값을 m이라고 했고 최소값을 m이라고 했어요. 그때 m 빼기 m이 1보다 클 확률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일단은 m 빼기 m에 좀 집중을 해봐. m 빼기 m이라고 하는 게 가질 수 있는 수는 뭐뭐 있어요. 1, 2, 3, 4 0, 1, 2, 3, 4, 5 있지. 맞아?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야? 1보다 클 확률, 얘가 궁금한 거지. 맞아요? 그러니 나는 얘랑 얘를 구해서 1에서 뺄래요. 그냥 이렇게 접근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될 확률은 얼마겠어? 216. 그렇지. 216분의 6가지. 그지? 111, 222, 333, 444 이렇게 된 거지. 그지? 여기 얘가 좀 문제가 될 것 같아. 얘도 여전히 216가지 중에서 그 차이가 지금 근데 세 개잖아요. 음. 가운데 만약 두개 일일이 나오면 가운데 아, 3개의 주사 세 개인데 가운데 거 고려 안 해도 돼요. 다시 뭐라고? 가운데 걸 고려 안 해도 돼요. 요거 전부 다 같아야 되는 거예요.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것만 지금 비교하고 있잖아. 만약에 111이면 제일 큰 것도 1인 거고 제일 작은 것도 1인 거지. 근데 만약에 2, 2, 2 2, 아 2, 2는 됐죠. 2 사이에 뭐가 들어갈 수 있어? 2밖에 없잖아, 그지? 맞아? 그래서 얘는 된 거야.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저거야. 저거 1, 1일 이렇게 됐어. 승부가 아니에요. 2 1랑 이런 식으로 돼요. 그렇지. 얘는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지금 몇인 거? 1인 거에 대한 이 확률만 지금 난 계산하면 된단 말이야. 어떻게 하면 될까? 6 곱하기 아. 2 하면 되잖아. 다시 뭐라고? 6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6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6 곱하기 2. 6은 어디서 나오는 6이야? 그러니까 1, 2, 2, 3, 3, 4 1, 2, 2, 3, 3, 4, 4, 5, 5 5, 6, 6개지. 아, 5개지. 아, 그러면 다 5 곱하기 5 곱하기 2. 2. 왜냐면 나머지 하나가 1동 2가 될 수 있고 6동 아. 3이 될 수 있고 3동 4이 각각 오면서 되게 좋았어. 되게 좋았는데 치명적으로 하나 놓쳤어. 가장 작을 수 있는 만약에 그래서 요 경우는 지금 1, 1, 2 이렇게 된 거랑 1, 2, 2 이렇게 된 거잖아. 배열 배열해야지. 이게 들어. 왜? 세 개 주사위 다 다른 거야. 필요로 선택하는 같은 가포수. 거. 무조건 두 개는 같은 거고 하나는 다른 거지. 돼요? 그래서 세 가지. 원래는 3팩을 2팩으로 나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3팩이자. 그래서 여기 들어갈 내용이 얼마? 여기가 30 이렇게 들어가요. 요거 두 개 다 하면 36이니까 그냥 6분의 1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넘어갑니다. 이거 큰 의미 없어 보이고 얘도 큰 의미 없어 보이네요. 얘들아 이거 그 연습 문제 선생님이 안 풀어준 건 꼭 풀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풀어보면 안 되는 건 꼭 질문하세요. 좋아. 여기 16번에 별표를 하나 쳐주세요. 내가 기다리던 문제야. 이 문제 하나만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 오늘 설명할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그때 한번 설명하지 않았었나? 뭐뭐인 것도 아니고 뭐뭐인 것도 아니다. 설명 안 했었나? 봐봐. 뉘앙스가 뭐뭐인 것도 아니고 뭐뭐인 것도 아니다. 이런 뉘앙스. 사실 이렇게 뉘앙스를 결정해주는 것들 몇 개 있어요. 완전 순열의 뉘앙스 이런 걸 결정해주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되게 귀찮아지거나 아니면 혼자 생각하기 힘든 부분들에서 이렇게 뉘앙스를 만들어놔. 그렇지? 근데 여기는 얘 뉘앙스를 잘 기억해. 얘는 지금 A인 것도 아니고 B인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닐 확률을 구해주세요라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A 여집합.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입니다. 이렇게 될 확률이 지금 궁금하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P A 합 B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그럼 여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1 마이너스 P A 더하기 P B 마이너스 P A 교집합 B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 뉘앙스를 잘 봐봐. 상황이 뭐냐면 A라는 사건이 있어. 이것 또는 B다.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이거 해석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지? 그러니까 2의 배수이거나 3의 배수이다. 이렇게 두 개를 동시에 놓고 봤을 때 거나라고 하면 이거는 거나 또는이라는 거는 얘만 만족해도 되고 얘만 만족해도 되고 둘 다 만족해도 되는 거니까 그 경우에 대해서 다 내가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거 한 번에 보기가 쉽지 않아.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하던 게 뭐였어? 합의 법칙이었어. 맞아요? 그래서 잘 들어야 돼 지금? 얘가 합의 법칙이었어. 근데 봐봐. A, AND 그리고 이렇게 주어져 있었잖아. 이렇게 주어져 있었잖아. 그럼 이렇게 주어져 있는 이 상황은 바라보기가 쉬워요, 되게. 이거이면서 이거인 거야.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하는 이 경우는 내가 생각하기가 되게 쉽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얘를 내가 P, 내가 A 합집합 B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는 얘가 P, 다시 PA 더하기 PB 그 다음에 마이너스 PA 교집합 B로 바라보는 거잖아. 이거 또는을 해결하기 힘드니까 내가 덧셈 정리를 써가지고 지금 요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중이잖아. 맞아요? 근데 봐봐. 얘는 뭐뭐인 것도 아니고 여기는 AND의 의미거든. AND의 의미. 이거인 것도 아니고 AND고 여기는 얘도 이거인 것도 아니다라고 해서 여기 AND야. 이게 교집합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그 교집합을 바라보려면 교집합을 바라보는 게 쉽다고 했었잖아. 이게 더 쉬워요. 원래는 쉬워야 정상이야. 근데 그 앞에 여집합이고 여집합이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거인 것도 아니고 다시 3의 배수도 아니고 4의 배수도 아니다 라고 하는 상황을 내가 생각한다면 3의 배수인 거 다 빼줘야 되고 4의 배수인 거 다 빼줘야 돼? 그건 또 아니야. 그치? 그럼 또 중복된 게 또 빠질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고 너무 자연스럽게 여기까지 해놓은 다음에 여기 있는 얘에 대해서 합의 법칙, 다시 덧셈 정리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뭐뭐인 것도 아니고 뭐뭐인 것도 아니다. 이 뉘앙스를 잘 기억해. 그렇지? 얘를 해결하는 방법. 복잡한 것들 다 저런 식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한 번에 보기 힘드니까. 원래는 5월 이렇게 또는 이렇게 있을 때 한 번에 보기 힘들었던 건데 얘는 한 번에 보기가 쉬웠던 건데 얘만 유일하게 얘가 AND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보기 힘드니까 정인체를 저렇게 나눠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얘를 지금 풀고 싶었어 라고 한다면 나는 뭐를 3의 배수를 A라고 놓는 거고 4의 배수를 뭐라고 놓는 거야? B라고 놓는 거야. 그럼 3의 배수가 아니고 B의 배수가 아니 4의 배수가 아닌 그런 확률이 궁금한 거니까 내가 이렇게 써줄 수 있겠지? 오케이? 그렇게 놓은 다음에 나는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 여기까지 계산이 됐다면 여기는 얘가 뭐예요? 3의 배수 몇 개 있습니다? 33개 있습니다. 4의 배수 몇 개 있어요? 25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의 배수 몇 개 있나요? 8개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더해서 뺀다. 이거 전체를 뭘로 나눠주세요? 100으로 나눠주세요. 그걸 1에서 빼버리면 답이겠군요.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합니다. 되게 중요하다 이거 얘들아. 그렇죠? 저거 오픈 아이들 되게 많아요. 저거 어떻게 해요? 질문 되게 많이 한다. 이거 별로 안 어려워 보이지? 별로 안 어려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더 어려워요. 실제로 너희가 접근할 때 쉽지 않은 거야. 넘어가서. 다음 몇 번? 마지막 문제는 뭐였어? 3명씩 탑승한 2대의 자동차 A, B가 어느 주차장에서 만났어요. 그 다음에 이들 6명은 연료 절약을 위해서 좌석이 6개인 자동차 B에 모두 승차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B의 운전자는 자리를 바꾸지 않고 나머지 5명은 임의로 자리를 앉을 때 처음 자동차 B에 탔던 2명이 모두 처음 자리가 아닌 자리에 앉게 될 확률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뭔가 좀 이게 그 완전 수열이랑 좀 뉘앙스 좀 비슷하긴 하지. 6건에서 둘 다 원래 자리에 앉힌 다음에 그렇게 원래 자리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안 되는 게 뭐냐면 모두 처음 자리가 아닌데 앉아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처음 자리에 앉혀놓고 하잖아. 그러면 한 명은 처음 자리에 앉은 것도 거기에 포함될 거거든.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는 애시당초 여기는 얘는 지금 고정된 거야. 운전자는 지금 고정된 상황이야. 그리고 얘네들이 원래 여기랑 여기에 앉아 있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럼 그냥 어떻게 세워주면 되는 거야. 얘네들 원래 2명을 얘네 자리가 아닌 나머지 3개 자리 중에서 2개의 자리를 선택해서 배열해서 넣어버리면 끝이잖아. 그리고 얘네들 여기 앉았다 쳐봐. 그럼 나머지 자리 몇 개 남았어? 3개 남았지? 3팩으로 그냥 앉혀버리면 끝이잖아. 전체 경우는 몇 가지였겠어? 5팩이었겠지. 맞아? 운전자 뺀 거. 이게 답이야. 그게 어렵지 않아. 됐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천천히 생각하면서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확률의 곱셈 정리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얘들아, 곱사건이 뭐였는지 기억나니? 곱사건. A 교집합 B를 곱사건이라고 했어요. A 곱사건 B 이렇게 했어요. 그 정말 확률 용어고, 그지? 그래서 곱사건은 다 뭘 가지고 교집합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여기 얘가 지금 궁금한 거야. 얘는 몇일까요? 얘는 뭘까요? 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종속이랑 독립이라는 그 2가지 상황에 대해서 조금 애매해진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반드시 무슨 얘기를 먼저 해야 되냐면 조건부 확률이라고 하는 여기는 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돼요. 오케이? 조건부 확률이라는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서 얘에 대한 관심은 조금 이따가로 미뤄두고 그게 되게 쉬워요. 조건부 확률만 다 기억한다면. 그래서 지금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겁니다. P, A, 바, B 이렇게. 저기서 저기는 저 짝대기는 어서 많이 봤던 거다. 그치? 집합이에요. 무슨 제시법? 조건이죠. X 바, FX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는 얘가 뭐였어요? 얘가 뭐였어? 조건이었지. 그죠?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그런 x를 뭐로 쓰겠어요? 원소로 쓰겠어요? 이런 얘기였잖아. 조건 제시법 이거였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짝대기 뒤에 있는 여기 있는 얘네들은 어떤 조건이 된단 말이야.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애만 뽑아주세요. 이런 뜻이 된단 말이야.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애만 뽑아주세요. 맞아? 똑같아. 여기는 뭐냐면 B를 만족하는 애들 중에서만 A가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다시 확률의 주체는 누구야? A야 A. A가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인데 걔 전제 있지. 전제를 B로 제한을 시켜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봐봐. 이거의 이미지를 잘 떠올려 봐야 돼. 이미지 되게 쉬워요.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PA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전체 사건 여기가 이렇게 S 이렇게 있었어. 여기에 지금 A가 있고 만약에 B가 이렇게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는 얘는 뭐였어? NS분의 NA였죠. 그죠? 이게 그냥 확률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봐봐. 여기는 이거 여기 안에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 찾아주세요. 전제가 뭐야? 전체야. 전제가 전체야. 오케이? 표본 공간 자체가 전제가 된단 말이야. 맞죠? 근데 지금 상황이 좀 바뀌었어.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A, 바, B라고. 전제가 뭘로 바뀌었어? B로 바뀐 거야. 오케이? B를 만족하는 애들 중에서 오케이? B를 만족하는 애들 중에서 그 중에서 A가 될 확률 구해주세요거든? 그래. 근데 뭐가 전제로 깔리나 봐. 전제가 뭐라고? B라고. 그렇죠? 여기서 보고 싶은 거야. 저 N B분의 그럼 N A. 여기를 보고 싶겠지. 내가 전제를 여기다 깔아놨으니까 여기는 이 부분을 볼 수조차 없어 사실. 그지? 나 여기까지밖에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N B분의
NB분의 뭐가 돼요? NA 교집합 B가 돼요. 이걸 가지고 조건부 확률이라고 합니다. 어렵지 않죠? 맞아? 그럼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똑같이 둘 다 이렇게 나눠봤어. 여기 얘를 내가 NS로 이렇게 나눴어. 여기 이렇게 나눴어. NS로 이렇게 나눴어. 그럼 여기는 이 부분이 뭐가 되겠어? B PB가 되겠지. 네. 여기 이 부분은 뭐가 되겠어? PA 교집합 B가 되겠지. 됐어요? 네. 이게 조건부. 그래서 선생님 초록색으로 쓴 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봐봐.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여기는 얘가 정의 같아. 얘가 정의 같아. 그리고 여기는 얘는 정의는 아니지만 여기는 얘 이 식 되게 중요한 식이지. 그래서 얘도 정의인가 봐. 좀 이상해. 그치? 정의라고 하면 보통 이제 이걸 정의라고 하거든. 근데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게 정의가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얘의 정의가 뭐였어? 얘였잖아. 그지? 근데 전제를 이쪽으로 깔아놓기만 한 것뿐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난 여기는 얘를 정의라고 부르긴 하거든. 근데 모든 책에서 다 얘를 정의라고 부르긴 하더라. 오케이? 근데 둘 다 정의라고 생각해. 그렇죠? 대신에 봐봐. 두 개가 차이가 뭐야? 얘는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바라보겠다는 얘기고 얘는 뭐야? 지금 확률로서 바라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여기에 만약에 여기에 세 개가 있었고 여기 두 개가 있었고 여기 한 개가 있었고 여기 세 개가 있었고 이렇게 있었다고 한번 쳐보자. 라고 한다면 나는 이 문제를 풀고 싶었어.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PA 바 B가 궁금했어 라고 한다면 나 같으면은 4분의 1이야 이렇게 쓸 거야. 오케이? 이게 내가 생각하는 정의거든. 됐어? 근데 이걸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정의대로 생각을 하잖아? 그냥 어떻게 쓰라는 거냐면 전체 몇이야? 9지. 9분의 4분의 9분의 1이에요. 이렇게 쓰라는 거야. 똑같은 말이야. 오케이? 별 차이 없어. 근데 뭐가 더 편해요? 당연히 얘가 더 편하지. 맞죠? 그래서 나는 너희들한테 이렇게 헷갈리게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둘 다 했으면 좋겠어.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확률로서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확률로서 접근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개수가 실제로 주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내가 확률까지 갈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냥 개수로 접근하면 됩니다. 알았죠? 밖에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없네요. 다시 얘도 있고 얘도 있습니다. 조건 방률 되게 많이 중요하다 얘들아. 알았죠? 그래서 오늘 조건 방률 이 얘기는 정확하게 다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어. 그래서 얘도 정의고 얘도 정의야. 둘 다 정의야. 둘 다 쓸 수 있으면 좋겠어. 언제는 얘를 쓰고 언제는 얘를 쓰나요? 상관없어요. 너희 맘대로 써요. 뭘 편한지, 뭐가 편한지 선택해서 써줄 수 있으면 됩니다. 알았죠? 어쨌든 PA 바 B라고 하는 여기 있는 얘의 정의가 뭔지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 얘 느낌을 한번 봐봐. 얘가 무슨 말,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지 봐봐. 전체 사건이 있었어. 그지? 근데 PA 바 B가 일단 궁금했대. 그럼 B를 내가 전체로 제한을 걸어버린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알겠니? B 안에서만 바라볼 거야. B 안에서만 그 중에서 A가 될 확률이 지금 궁금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가봅시다. 제가 느리대로 다시 써줄게요. 얘는 PB분의 PA 곱합 B가 됩니다. 얘는 지금 반대로 돼 있네. PB바 A로 돼 있네요. 그지? 얘는 지금 상황이 PA가 전제. A 안에서 얘가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지? PB바 A입니다. 얘는 A 중에서 얘가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봐 얘들아. 나중에 너희들 이거 계산할 때 있잖아. PA가 B 이렇게 있었어. 혹은 PB바 A 이렇게 있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뭐가 분모에 깔리는지가 좀 헷갈릴 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헷갈려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이 바 뒤에 있는 걸 뭐라고 불렀어? 조건이라고 불렀어. 그래서 여기는 얘를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르는 거야. 바 뒤에 있는 건 뭐라고? 조건이라고. 그러니까 B 안에서만 생각하겠구나. 나는 B를 전제로 생각하겠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면 되고 그 안에서 A 교집합 B 이렇게 흘러가면 됩니다. 맞아요? 얘도 어때? PN 얘 P로 해볼까? PA분의 뭐가 되는 거야? PA 교집합 B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부릅니다?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알았죠? 조건부 확률은 개념은 되게 간단한데 문제가 너무 복잡해 보여. 문제가 괜히 복잡해 보이거든. 거기는 걔를 조금 이따가 하나씩 풀어볼게요. 그리고 일단 나온 김에 곱셈 정리도 하고 가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뭘 해결할 수 있냐면 A 교집합 B라고 하는 걸 내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PA 곱하기 P B바 A. 이거 괜찮니?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여기 쏙 넘어간 거야. 그치? 그럼 얘를 한번 읽어봐. 얘는 뭐야?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런 뜻이잖아. 근데 얘는 뭐야? A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주세요지? 그리고 얘는 뭐야? 그럼 A가 일어났다 치고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해주세요 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럼 합치면 결국 A랑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이 됩니다라고 해석되죠? 이게 뭐예요? 곱셈 정리. 다시 얘가 그냥 이렇게 돼야 정상일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어. 두 개 곱한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거 두 개 곱사건이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 곱한 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야. 이거 아니야. 나중에 이거 되는 것들만 모아서 뭐라고 부르냐면 독립이라고 불러요. 오케이? 저거 안 되는 애들은 종속이라고 불러.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얘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 P, B 곱하기 P, A바 B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해돼요? 얘는 B가 일어날 확률에다가 B가 일어났다고 치고 A가 일어날 확률 곱해버리면 되겠다. 됐습니다? 이걸 봐봐. 이 조건 확률에서 이 뭐야? 곱셈 정리는 너희가 시키지 않아도 이 개념을 모르는 상태였어도 사실 다 할 수 있었던 거야. 무슨 말인지 봐봐.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제비뽑기를 하자. 여기 통이 있었어. 근데 여기 당첨제비가 2개 있었다. 당첨제비가 두 개 있고 당첨제비가 아닌 게 이렇게 5개가 있었다고 쳐보자. 오케이? 근석이가 먼저 나와서 뽑았어. 근석이가 뽑았어. 오케이? 그리고 근석이가 뽑은 다음에 상원이가 뽑았어. 이렇게 두 명이 연달아 이렇게 뽑았다. 이 순서로 이렇게 뽑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랬을 때 근석이는 못 뽑고 뽑은 걸로 해줄까? 근석이는 뽑고 상원이는 못 뽑았어. 얘는 못 뽑았어. 이렇게 될 확률을 구해보세요 라고 한다면 오케이? 그러면 근석이는 뽑았잖아. 확률 얼마야? 7분의 2지. 그 다음에 상원이는 못 뽑았지. 그렇죠? 얘는 뭐야? 6분의 5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맞아? 됐어? 그럼 봐봐. 얘의 의미가 있어요. 무슨 차이인지 알겠니? 그냥 P, B만 바라봐봐. 걔는 7분의 5여야 되잖아. 맞아요? 얘가 뽑을 확률 7분의 B여야 되잖아. 그치? 7분의 B가 아니라 7분의 5여야 되잖아. 맞아? 얘는 6분의 5로 바뀌어버렸지. 근데 이거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었지. 왜? 얘가 뽑았다고 가정하고 이거 하나 뽑아갔으니까 이제 몇 개 남았어? 6개 남았단 말이야. 그죠? 6개 남았을 때 난 6분의 5로 계산하고 있었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었던 일인데 걔를 그냥 식으로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라고 생각해도 좋고 더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한 포석입니다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는 얘는 너희가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여기는 얘 곱사건을 확률을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구나 정도만 기억하면 된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오케이, 좋습니다. 넘어가. 그래서 보기 1번처럼 봐봐 얘들아. 이렇게 확률로만 주어져 있는 경우는 당연히 여기는 분홍색 정의를 가지고 풀면 돼요. 오케이? 확률로만 다 주어져 있는 경우는 저 분홍색 정의 가지고 풀면 돼. 어렵지 않죠? 할 수 있지? 넘어가. 이렇게 이번에는 이렇게 다 개수들이 주어져 있었단 말이야. 그지? 개수들이. 이럴 때는 굳이 내가 이거 확률로 접근할 필요 없이 그냥 개수로 접근해 버려도 되겠다. 봐봐 얘들아. 얘가 궁금하대. 이거 한번 같이 해볼게. 전제를 뭘로 깔아버렸어? N반 중에 남자 중에 남자 중 13분의 17 얘분의 얘다 33분의 17이다 이렇게 풀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32분의 17 얘는 지금 얘가 그지? 얘가 전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전체 32분의 17이 되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B반 중에 B반 중 여자 28분의 12가 돼. 이런 식으로 풀면 돼.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는 괜찮을 거야. 조건 확률이 하나도 어렵지 않을 거야. 근데 좀 뒤쪽이 좀 많이 어렵긴 할 거예요. 그것도 좀 느낌만 알면 되게 쉬워지는. 얘는 뭐야 그럼? 60분의 17 그렇지. 얘는 전체 분의 교집합이 될 확률이니까 60분의 17이다.
차이 알겠니? 전제가 어떻게 깔려버렸구나라는 그 사실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봐봐. 3번 봐봐. 이게 여기다 별표를 하나 쳐주세요. 이게 조건부 확률의 가장 어려운 유형 중에 가장 기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풀어볼까? 어떻게 풀릴까요? 됐어? 6분의 6분에? 3분의 6분의 1이 1 아니야? 2, 2, 3, 3 오니까 2. 네. 3, 5야? 아 그러네. 6분의 2. 다음 3분의 2. 됐어? 다시 봐봐. 일단은 저기 있는 요 말을 듣고 얘가 조건부 확률이라는 사실을 알겠니? 오케이? 봐봐. 뭐뭐 했을 때라고 하는 요 상황 자체가 되게 많이 나와. 그리고 쟤를 발견했을 때 무조건 조건부 확률인 것도 아니야. 오케이? 근데 저기는 저 상황, 여기는 이 글을 읽고 그 뉘앙스를 판단해야 돼. 전제가 깔려버린 거잖아. 그지? 전제가 깔려버렸어. 뭘로 깔려버렸어? 홀수의 눈이 나왔대 이미. 전제가 깔렸어. 난 홀수의 눈이 나온 걸 가지고만 생각하겠다는 뜻이거든? 얘는 홀수의 눈은 1이랑 3이랑 5밖에 없잖아. 맞아요? 몇 개? 3개. 중에서 소수인 거 몇 개 있어? 2개 있지. 3이랑 5. 그럼 얘는 3분의 2가 답이 되는 거야. 먼저 느낌이지 알겠니? 됐어? 여기 얘는 이제 이쪽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확률 쪽으로 접근하게 되는 건데 나중에 이제 확률로 많이 주기 때문에 저기로 얘를 활용하는 형태가 더 많이 나오긴 해요. 하지만 그냥 이거 가지고만도 충분히 잘 생각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럼 문제가 되게 쉬워집니다. 알죠? 어차피 똑같은 것 같긴 하지만 너희 생각할 때는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차이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냥 한 줄이라도 줄이라고. 오케이? 한 줄이라도 줄여주세요. 넘어갑시다. 그다음 나머지 다 계산하는 거니까. 자 여기 보자. 이거 고별 됐어. 넘어가. 이런 것들 충분히 저기는 요식 가지고 자꾸 장난치면서 전부 다 해보세요. 다 할 수 있을 거야. 크게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이건 충분히 연습해봐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일로 와보자. 이제 글이 길어집니다. 오케이? 조건부 확률 문제는 글이 되게 길어요.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해볼게요. 어느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남학생은 전체 60%고 안경 쓴 남학생은 전체 20%래. 그다음 이 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뽑은 한 학생이 남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안경 쓴 학생의 확률을 구해주세요. 여기까지 딱 읽고 이게 조건부 확률이구나라는 뉘앙스가 읽히니? 어디 때문에 읽혀? 여기 때문에 읽히지. 그지? 하나를 이미 뽑아봤더니 그 학생은 이미 남학생이었어. 남학생 중에서만 난 이제부터 생각할래. 그지? 전제가 팍 잡혀버렸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는 얘를 내가 A라고 해볼게. 그러니까 이거 문제로 풀면 되게 쉬운 문제긴 한데 일단 여기는 요 식에 맞춰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얘가 그 학생이 안경을 쓴 학생이다. 이게 지금 B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럼 현재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예요? B? A 밥이 A밥이야 B밥이야? B가 B바 A지 전제가 뭐야? A잖아. 이렇게 된 거지. 그치? 그럼 내가 지금 궁금한 건 뭐겠어? P A분의 P A 분식과 B가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습니다. 그럼 보자. 얘는 뭐야? 안경 쓴 사람이지. 안경 쓴 사람은 뭐래? 남학생 아니에요? 아니지. 남학생이지. 남학생은 전체 몇 프로래? 60%래. 그럼 얘의 확률은 얼마야? 5분의 3. 그치? 0.6. 5분의 3이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5분의 1. 안경 쓴 남학생이잖아. 그치? 전체의 20%니까 5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다음은 3분의 1이군요. 이렇게 접근합니다. 어렵지 않지? 좋아요. 다음 점점 문제는 조금씩 어려워질 것 같아요.
여기 8-3번은 지금 조건법률이랑 또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그 곱셈정리 때문에 하는 건데 여기서는 두 가지 용어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이거만 설명 간단히 해볼게요. 복원 추출이라는 것과 비복원 꺼내보고 그렇지 추출. 복원이라는 건 뭐야?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는 의미잖아, 그렇지? 꺼낸 공을 다시 집어넣으면 복원 추출이라고 해요. 집어넣지 않고 자기가 그냥 가지고 있어? 그럼 비복원 추출입니다. 그렇죠? 나중에 이제 여기 있는 얘는 독립이 되고요. 여기 있는 얘는 종속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은 상황 자체가 복원 추출, 비복원 추출에 대해서 지금 여기 있는 얘랑 여기 있는 얘의 차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 비복원 추출입니다. 그렇지? 여기 있는 얘는 꺼낸 공을 다시 넣었어요? 복원 추출입니다. 지금은 이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어. 오케이?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어쨌든 아까 선생님이 그 뭐야 상원이는 못 뽑고 근성이 뽑았던 그 문제랑 완전 똑같은 문제니까 여기 1번 문제는 하지 않을게. 2번 문제는 더 쉽지 근데 맞아? 2번 문제는 뭐겠어? 못한 행복이 나오고 싶어? 그러면 전체 몇 개 중에? 10개 중에 7개 10분의 7 그렇지? 또 10분의 7 이렇게 되겠지? 그 10분의 7의 제곱이 이거 100분의 49입니다. 이렇게 풀 넘어갑니다. 다시 3번 봅시다. 그래서 좀 재밌는 얘기 하나만 해줄게요. 얘들아, 예전부터 되게 유명했던 복불복 게임들이 있지. 제일 유명한 게 뭐 있어요? 가마리. 네. 바쁘게 해서. 그런 것. 아. 몬티올 중 하나. 아니 복불복 게임이라 내가 지금 설명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뭔가 봐봐. 그러니까 둘이서 뭔가 싸워서 이긴 사람이 뭔가를 쟁취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너무 극단적인 상황이잖아. 그래서 뭔가 운에 맡겨서 그 승부를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제일 많이 했던 게 가위바위보라는 거예요. 그죠? 싸우는 거 대신에 그냥 가위바위보. 근데 가위바위보는 평등할까요? 공평할까요? 공평하니까 계속 하겠지. 맞아? 너무나 공평한 게임이잖아. 맞아? 누가 이길지는 그건 정확하게 확률로서 다 결정이 돼 있는 거잖아. 맞아요? 다 동일한 확률일 겁니다. 확률이 전부 다 확률이지. 조금 같은. 응? 이건 다 확률이야. 이길 확률. 너랑 나랑 가위바위보를 했어. 이길 확률이 얼마일까? 3분의 2분의 1이지. 2분. 너랑 나랑 가위바위보 두 명이잖아. 승부가 날 때까지 계속 가위바위보를 한다고 생각한다면 비겼을 때는 또 하고 또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냥 2분의 1일 거야. 그 얘기 좀 다시 해줄게 이따가. 원래는 이제 둘 중에 그냥 이길 확률만 따지면 3분의 1인 게 맞아. 3분의 1, 비긴 거 3분의 1. 맞아요? 근데 승부가 날 때까지 계산을 하면 또 그건 또 2분의 1로 바뀌어요. 그건 왜 그렇게 되는지 좀 이따 보여줄게.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많이 하던 예전에 이제 해적선에서 제일 많이 하던 거 있어. 제비뽑기. 근데 봐봐, 제비뽑기라는 게 처음에 뽑는 사람이랑 두 번째 뽑는 사람이랑 확률이 다르면 그러면 누구나 다시 만약에 예를 들어 처음 뽑는 게 확률이 제일 높았다고 치면은 누구나 다 제일 먼저 뽑으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야? 그럼 공평하지 않았겠지? 근데 계속 제비뽑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처음에 뽑은 사람이 당첨자를 뽑을 확률이나 두 번째 뽑은 사람이 당첨자를 뽑을 확률이 똑같다는 거야. 오케이? 왜 그렇게 되는지 지금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됐어? 그러니까 꺼낸 공을 내가 가지고 있어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야. 다시 집어넣지 않아도 두 번째 꺼낼 확률이 똑같다는 거야. 잘 봐봐. 일단은 여기서 A가 먼저 뽑은 다음에 B가 또 뽑을 거야. 그치? 그럼 A가 당첨자를 뽑을 확률은 얼마겠어요? 10분의 3이겠지 뭐. 맞아? A가 당첨자를 뽑을 확률은 10분의 3입니다. 이렇게 놓고 시작합시다. 자, 그럼 B가 당첨자를 뽑을 확률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얘는 경우가 몇 가지예요? 두 가지지. A가 뽑았을 수도 있고 A가 안 뽑았을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그러면 첫 번째, A가 당첨제비를 뽑았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상황. 아니, 두 번째, A가 당첨제비를 못 뽑았어요. 이렇게 딱 두 가지를 놓고 생각해 봤을 때 그럼 이때 확률은 얼마가 될까요? A가 뽑을 확률은 10분의 3일 겁니다. 그리고 나서 B가 뽑을 확률은 9분의 뭐겠어요? 2가 되겠죠. 이해됩니다? 그리고 A가 못 뽑았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얘는 10분의 7의 확률로 못 뽑았어요 라고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B가 뽑을 확률은 9분의 3이겠지. 요거 이해되니? 요거 두 개를 한번 더 해보자. 이거 두 개 더한 게 진짜 확률일 테니까.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가 돼요? 90분의 뭐예요? 90분의 21, 27 이렇게 된다 그지? 요걸 내가 9로 나눴더니 10분의 뭐가 됐어? 3이 됐어.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뽑든 말든 상관없이 여기는 얘가 뽑을 확률이나 두 번째 얘가 뽑을 확률이나 심지어 세 번째 걔가 뽑을 확률 전부 다 10분의 7로 다 10분의 3으로 다 동일하게 같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복귀가 여태까지 살아남은 복불 게임 중에 하나가 된 거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그래서 그 사실은 하나 기억해 염두에 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딱 발견했어. 그러면 2번 문제를 딱 봤어. 그냥 보자마자 그냥 그럼 10분의 3이겠지 뭐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했던 그 가위바위보 얘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근데 나랑 근석이가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오케이? 승부가 날 때까지 하고 싶었어. 나는 내가 이길 확률을 구해보고 싶어요. 오케이? 그럼 봐봐. 첫 번째 1회에 내가 이길 확률은 얼마예요? 3분의 1이죠. 맞아? 근데 1회에 내가 지고 2회 아니 지는 건 안 되지. 지는 건 절대 안 되지. 내가 두 번째 이길 확률은 뭐겠어? 첫 번째 비겼다는 뜻이고 두 번째 이겼다는 뜻이지. 맞아? 그럼 세 번째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첫 번째는 뭐했고요? 비겼고요. 두 번째도 역시 뭐였어요? 비겼어요. 세 번째에서 내가 이겼군요. 이런 뜻이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무한히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맞아? 계속 비겼으면 끝까지 갈 거야. 무한히. 이런 것들을 내가 확률을 전부 다 더했을 때가 내가 실제로 이길 확률이겠지? 그래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1-3분의 1분의 3분의 1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2분의 1입니다. 입니다. 됐죠? 이런 것도 가끔 나오니까 기억해 주세요. 다음 보자. 하고 싶은 얘기가 안 나오네요. 자, 여기부터 할게. 주머니에 흰 공 3개랑 붉은 공 2개가 들어있대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한 개공을 꺼내서 색을 조사한 후에 되돌려 놓고 그 공과 같은 색을 하나 더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주머니에 있는 6개의 공 중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낸대. 이때 2개의 공 중에서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이 궁금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 이해됐어? 주머니에 지금 흰 공이 3개가 들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붉은 공이 2개가 들어가 있었어요. 봐봐. 이 주머니에서 내가 하나의 공을 꺼내서 색을 조사하면 되돌려 놨댔잖아, 그렇지? 그리고 내가 결론적으로 지금 하고 싶은 거는 마지막에는 여기에서 임의로 공을 2개를 꺼냈을 때 공 중에 적어도 하나가 흰 공일 확률이 궁금했어. 맞아요? 됐어? 너무 졸리니? 다시 봐봐. 집중.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래 일단? 일단 그 결론부터. 결론은 둘 다 빨간 공을 둘 다 빨간 공일 때를 구해서 1에서 빼면 붉은 공이 될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버리면 되겠지. 됐어?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건 뭐예요? 둘 다 붉은 공이 될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일 것 같아. 근데 봐봐. 처음에 내가 뽑아서 시행을 했을 때 걔가 흰 공을 뽑았을 수도 있잖아. 두 번째 시행을 했을 때 그치? 첫 번째 시행을 했을 때 걔가 붉은 공을 꺼냈을 수도 있잖아. 그치? 그럼 이런 상황이었다면 얘는 지금 현재 상황이 붉은 공이 몇 개? 2개. 흰 공이 4개, 붉은 공이 2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었을 거야. 이런 상황이었다면 어떻게 돼 있겠어? 3개 이렇게 돼 있었겠지? 그죠? 그럼 일단 이렇게 될 확률은 얼마일까? 얘를 뽑을 확률은 얼마일까? 5분의 3이겠죠? 애시당초 처음에 이 상태에서 내가 얘를 뽑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5분의 3의 확률로 얘를 뽑았을 거야. 그 상황에 대해서 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얘가 5분의 3에다가 곱하기 여기서 이제 붉은 공 2개를 꺼내야 되는 상황이니까 뭐가 돼요? 6C 2분의 2C 2로 접근하면 되겠다. 이렇게 될 확률을 봐. 그 다음에 얘가 이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 여기서 내가 꺼낸 게 붉은 공이었어. 그 확률은 5분의 2겠지? 그러니까 그 5분의 2의 확률을 가지고 이 상황이 됐어. 이 상황에서 내가 6C 2분의 3C 2로 뽑아버리면 되겠다. 요거 2개를 더하는 게 여기는 이 문제의 답이 되겠다가 아니라 1에서 여기 빼버리면 답이 되겠다. 됐습니다? 그렇게 접근해줘. 어렵지 않죠? 지금 여기는 얘가 알게 모르게 뭘 하고 있는 중이야? 곱셈 정리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야. 알게 모르게.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얘가 나올 확률이랑 얘가 이렇게 됐을 때 얘가 이렇게 나올 확률 요거랑 요거랑 2개가 지금 현재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죠? 달라. 알게 모르게 얘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야. 됐습니다? 오케이. 이제 이런 얘기는 하고 있으면 좋겠는데
네, 여기서부터가 이제 진짜 중요한 조건 확률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하기 전에 잠깐만 이거 좀 하고 계세요. 내가 PA를 계산하고 싶어. 근데 여기는 얘를 내가 PA에 교집합의 B에다가 PA에 교집합의 B의 여집합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니?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야? 확실히 알겠어? 저거랑 저거 같다는 이유 알겠어? 왜 같은 거야? 여기가 A였고, 그지? 여기가 A, 여기가 B였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서 A를 세고 싶다. 난 여기는 얘를 지금 관찰하고 싶단 말이야. 근데 첫 번째는 뭘 한 거야? 교집합 여기 센 거, 여기 센 거야, 그지? 그죠? 그리고 여기는 얘는 뭐? A, B의 여집합이랑 교집합이 여기 센 거잖아, 그지? 그죠? 요거 두 개 더해버리면 얘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얘 됩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줍니다. 이 상황 잘 기억해놔요. 그렇죠? 자 보자. 요거 중요하다 얘들아. 봐봐. A 상자에는 흰 공 2개 있고 붉은 공 4개 있었어. B 상자에는 흰 공이 3개 있고 붉은 공 2개 있었어. A, B 상자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했어요. 이 상자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꺼냈는데 흰 공 1개랑 붉은 공 1개가 나올 확률을 구해주세요. 가 아니라 2번 문제로 바로 가볼게요. 2번 문제. 오케이? 이게 1번 문제는 없었다 쳐. 그냥 없었다 쳐. 2번 문제로 바로 가는 거야. 다시 이렇게 공을 2개를 꺼냈어. 근데 나온 공이 흰 공 1개랑 붉은 공 1개였을 때 택한 상자가 A였을 확률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제.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될지. 일단은 택한 상자가 A일 사건을 내가 사건 A라고 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나온 공이 흰 공 1개, 붉은 공 1개인 사건을 내가 사건 B라고 봅시다. 이렇게 돼 있었어. 라고 한다면 현재 내가 궁금한 거는 P, A, B네요. 여기까지 다들 동의하니? 얘는 전제로 깔려버린 거야. 나온 공이 흰 공 1개랑 붉은 공 1개가 됐었어. 이런 상황이었을 때 그때 택한 상자가 A 상자였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된 거죠. 그지? 이렇게 전제를 깔아놓고 이렇게 될 확률이 궁금합니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접근해야 정상이야? P, B분의 P, A, 요집합 B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다. 그지? 됐어? 근데 잘 봐봐. P, B라고 하는 거는 흰 공이 하나 나오고 붉은 공이 하나 나오는 거야. 근데 얘는 A 상자에서 사실 A 상자에서 흰 공이 하나 나오고 검은 공이 하나 나왔을 수도 있지만 B 상자에서 흰 공이 하나 나오고 검은 공이 하나 나왔을 수도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내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B 교집합 A 이거랑 B 교집합 A의 여집합으로서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겠어. 그럼 얘는 뭐가 돼? P A 교집합 B 이렇게 되죠. 이해돼요? 어떤 상황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뭐겠어? 얘는 A 상자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나왔어요. 이런 뜻이 될 거고 붉은 공 하나 나왔어요. 이런 뜻이 될 거고 여기 얘는 A 상자가 아닌 곳에서 즉 B 상자에서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가 나왔어요. 이런 뜻이 될 거야. 그러니까 여기 얘는 요거랑 요거 더한 거 분의 요거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얘의 확률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 일단 요거 먼저 해보자. 요거 먼저. 얘는 A 상자를 선택해서 A 상자에서 흰 공 하나, 붉은 공 하나 나온 거지. A 상자를 선택할 확률 얼마겠어? 2분의 1이겠지. 다시 봐봐. A, B 상자 중에서 임의로 한 개를 택하고 라는 말이 있었어. 임의로 택한다는 건 걔네들의 확률이 같다는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얘는 2분의 1의 확률로 A 상자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상자에서 흰 공 하나, 붉은 공 하나가 나오고 싶어요. 전체 6C 2분의 2C 1 곱하기 4C 1이 될 겁니다. 됐습니다? 더하기
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제로. 그렇지. 2분의 1의 확률로 비상자를 선택했다는 뜻이고 비상자에서 6C2분의 6C만이 5C네, 그지? 5C2분의 3C1 곱하기 2C1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지? 이거 분의 여기는 얘를 일단 한 번만 더 써주면 답이겠구나. 됐어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니? 조건 방정이 갑자기 되게 까다로워졌어. 얘를 그냥 선생님이 그냥 편하게 설명해 줄 수도 있거든. 그냥 이 상황 자체를 내가 편하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선생님이 굳이 이 식에 맞춰서 설명하느라고 되게 불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너희들 처음부터 이 흐름에 좀 맞춰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 그렇지? 편하게만 풀다 보면은 그냥 편하게만 그냥 이거분의 이거다 이거분의 이거다 이제 이렇게만 설명하면 끝인데 이거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자꾸 접근하다 보면은 되게 많이 헷갈릴 수 있어요. 봐봐. 그러니까 그런 거야. 공통된 부분이 많으면 인수분해할 때는 공통된 부분을 발견했을 때 치환이라는 작업을 하지. 그죠? 쓸데없이 이게 큰 부분들이 많이 덩어리를 많이 왔다 갔다 해. 그럼 치환이라는 작업을 하지.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문제를 잘 봐봐. 여기는 이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전제가 깔려 있는데 여기는 얘를 내가 하나의 사건이라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여기 있는 얘도 이렇게 하나의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다라는 그런 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얘를 사건으로 너희가 바라본다면 걔네들의 이름 붙여주는 건 일도 아니잖아 사실은. 그지? 그 이름을 붙여놓고 나서 내가 진짜 구하고 싶은 확률이 어떤 사건들이 어떻게 일어날 확률인지에 대한 생각을 여기서 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얘를 내가 정리해서 쓰다 보면은 너무 쉽게 풀려요. 오케이? 처음에 여기는 얘를 세팅하는 거를 잘 못하는 상황이라면 되게 힘들게 풀려. 문제가 어려워지면 되게 힘들게 풀려.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되게 힘들어져. 그러니까 쉬운 거 할 때 이런 거 나왔을 때 여기는 얘를 내가 하나의 사건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야를 먼저 키워놔야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도 사건으로 바라보고 내가 진짜 궁금한 게 어떤 사건이 어떻게 될 그럴 확률인지 정확하게 내가 써줄 수 있고 거기 있는 걔를 여기는 이 가장 기본에 맞춰서 이렇게 풀어줄 수 있다면 여기는 얘가 이렇게 되는 것도 너희가 잘 이해가 된다고 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고 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여기는 이 확률 계산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쉬워요? 되게 쉬워요. 이거 하나 계산하면 되게 쉬워. 이것도 쉬워. 그지? 걔네들 가지고 그냥 만들어진 것 뿐이니까 여기는 얘 계산하는 거 되게 쉬워진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복잡한 게 아니야. 더 복잡한 게 아니야. 이거보다 더 쉽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나는 너희들한테 이런 걸 연습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딱 밑줄 그어놓고 이 사건을 B라고 할래, 이 사건을 A라고 할래, 뭐 E라고 할래, 뭐 이 사건을 F라고 할래 등등등 너희가 스스로 이름을 정해가면서 거기 있는 그 사건들이 어떻게 될 확률이 궁금한 건지를 직접 판단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요. 그래야지 문제를 해석할 수 있고 읽을 줄 알게 돼. 확률 파트를 못하는 이유 딱 하나야. 문제를 못 읽어요. 뭔가 상황이 되게 복잡해지거든. 처음에 너희가 이 문제를 봤을 때 생각해봐. 여기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써주고 그냥 이렇게 딱 지어놨을 때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될지 감조차 안 올걸? 그러지 않았니? 이 문제를 처음 너희가 딱 봤을 때 감이 안 올 거야. 그지? 근데 그 사건들의 이름을 딱 붙여놓고 어떤 확률이 궁금하구나 결정 지어놓은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얘는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어려운 문제는 너희가 그럼 뭘 구하라는 거야? 어떻게 구하라는 거야? 감도 안 오는 문제가 많아요. 오케이? 그런 것들은 사건 이름을 하나씩 챙겨갔으면 좋겠다. 알았죠? 그러니까 문제를 영어 독해하듯이 하나씩 밑줄 그어가면서 이만큼이 전제구나 이렇게 짝대기도 그어가면서 오케이? 직독직해 하듯이 맞아요? 그렇게 좀 읽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확률을 못하는 사람들 선생님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선생님들끼리 수학생들끼리 가끔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 아이들이 왜 이렇게 확률을 못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 하나같이 내리는 결론이 뭐냐면 읽을 줄 몰라. 읽을 줄. 어떤 상황인지 판단해서 읽을 줄 모르는 거야. 그 능력을 정확하게 형성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알죠? 됐어요? 다음 8-7번. 자, 얘는 뭔가 보자. 볼트를 만드는 공장에서 두 대의 기기에 A랑 B에서 각각 전체 생산량의 40%랑 60%를 만들고 다음 제품의 5%랑 3%가 불량품이래.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로 2번 문제만 풀어볼게요. 1번 문제는 안 풀어도 될 것 같아. 2번 문제로 바로 가보자. 1번 문제는 없었어.
자, 제품 중에서 임의로 꺼낸 하나의 제품이 불량품일 때라는 전제가 깔렸네. 그지? 그러니까 꺼낸 하나의 제품이 불량품이 되는 그런 사건을 내가 B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A, B 헷갈리면 얘를 C라고 봐도 됩니다. C나 뭐 D나 보통 E라고 많이 쓰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가정을 해도 됩니다. 됐죠? 그리고 나서 내가 궁금한 건 이 제품이 기계 A에서 만들어졌을 그런 사건을 내가 A라고 바라볼게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내가 궁금한 건 뭐야, 상원아? 확률. A바 2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계산할래요? P 2분의 그지? P 2분의 P A 교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그럼 여기는 얘는 이제 보자. 이제 상황 봐봐.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이제 하나의 제품이 불량품일 그런 확률이 궁금한 거잖아. 그게 1번 문제야 사실. 맞아요? 은서가 집중. 다시 얘가 1번 문제야. 그죠? 그럼 얘가 하나의 제품이 불량품이래 라는 상황을 너희가 발견했잖아. 그럼 걔가 문제를 다시 읽어보니까 A 기계에서 나온 불량품일 수도 있고 B 기계에서 나온 불량품일 수도 있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다는 얘는 사실은 A 기계에서 나온 불량품일 수도 있고요. A 기계가 아닌 B 기계에서 나온 불량품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됐습니다. 이거 분의 얘는 P, A, 교집합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일까? 얘는 뭐야? A 기계를 뽑았어. A 기계를 뽑을 확률이 얼마겠어? 5분의 2. 그래서 5분의 2겠지. 5분의 2에다가 곱하기. 거기서 불량품이 나올 확률. 100분의 5가 되겠죠? 됐습니다. 다음 요거는 뭐겠어 그럼? B 기계를 뽑을 확률 얼마야? 5분의 3이겠죠. 곱하기 100분의 3이겠죠. 이거 분의 5분의 2 곱하기 100분의 5입니다. 이렇게 풀어보면 답이겠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해결할 수 있게 되면 조건부 확률에 대한 가장 노멀한 문제들까지는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어색하지 않았어? 괜찮니? 실제로 풀 수 있겠지?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그 밑에 문제 한번 직접 풀어보세요. 저거 식을 정리하면 봐봐.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될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일단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게. 천천히 한번 봐봐. 어떤 병아리 감별사가 있었어. 그지? 그 다음에 수컷 중에서 2%는 암컷으로 잘못 판정을 하고 암컷 중에서 3%는 수컷으로 잘못 판정을 한대. 그러니까 수컷 중에서 98%는 제대로 수컷으로 판정을 할 거고 암컷 중에서 몇 프로는 97%는 제대로 암컷으로 판정을 할 거야. 그럼 상황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 이 감별사가 암컷이다 판정을 했을 때 혹은 수컷이다 판정을 했을 때 그 판정은 잘한 판정일 수도 있고 잘못한 판정일 수도 있어. 맞아요? 거기까지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읽었을 때 그 상황까지가 머릿속에 들어왔으면 좋겠어.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어느 부화장에서 부화된 병아리 중에서 40%가 수컷이고 60%가 암컷이었대. 근데 이 감별사가 와가지고 감별을 했는데 수컷으로 판정을 했대. 오케이? 그럼 수컷으로 판정한 상황이 발생했잖아 지금. 얘가 전제가 되는 사건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는 얘가 조건이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이 병아리가 실제로는 암컷일 사건을 내가 A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 그럼 얘는 내가 지금 궁금한 게 뭔 거야? 실제로 암컷인 게 궁금한 건데, 그지? 얘는 수컷으로 판정된 애였을 때 걔가 암컷이었던 그런 사건일 확률이 궁금한 거잖아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여기니 눈빛은 전혀 모르겠어요. 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어요. 다시 봐봐. 여기까지 이해 안 되니?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받아들였어? 여기까지 받아들였어? 아니야? 이건 언어의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는 수학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의 문제인데 그러면. 다시 봐봐. 봐봐. 지금 우리 독해하고 있는 중이야. 독해. 알았어. 영어 독해하듯이 독해를 차근차근 하는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영어 독해할 때도 어때? 그냥 그 한 문장을 읽고 나서 그거에 대한 상상을 좀 하면서 혼자 머릿속으로 좀 정리하지 않니? 아니면 그냥 읽는 그대로 그냥 그 글씨만 그냥 머릿속에 들어오고 내용은 머릿속에 안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 맞아? 그러니까 국어 지문을 읽을 때, 비문학을 읽을 때도 어때요? 어떤 문장들을 읽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걔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 글자들만 머릿속에 박히는 게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머릿속에 어느 정도 그려질 거 아니야. 맞아요? 그렇게 그려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천천히 한번 생각해. 다시 봐봐. 천천히 봐봐. 어떤 병아리 감별사가 있었어요. 감별사가 있었어. 어떤 감별사가 이렇게 있었나 봐요. 그렇죠? 근데 그 감별사가 수컷 중에서는 2%를 암컷으로 판정을 한대. 그렇지? 그러면 98%는 수컷으로 판정한다는 이야기야. 됐어? 그 다음에 암컷 중에서 3%는 수컷으로 잘못 판정을 한대. 오케이? 그러니까 97%는 제대로 판정한다는 이야기였었던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냥 이렇게 지금 잘못 판정하는 그런 감별사가 존재하고 있었어. 근데 그 감별사가 수컷으로 판정을 했대. 그럼 봐봐. 여기서 수컷으로 판정을 했대 라는 상황 자체는 진짜 수컷이었을 수도 있고 암컷이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암컷을 수컷으로 판정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수컷을 수컷으로 판정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 상황 자체가. 맞아요? 근데 수컷으로 판정된 애들 중에서 실제로 거기 있는 걔가 암컷일 확률이 궁금합니다 라는 문제예요. 이해됐어요? 됐어? 다시. 그래서 감별사가 수컷으로 판정하는 이 사건을 나는 2라고 지금 정의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윤희가 실제로 암컷일 확률을 지금 A라고 지금 생각을 한 거야. 여기까지 됐습니다. 한번 가보죠 그럼.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되니 얘의 확률이 궁금하다라는 상황이야. 여기까지 됐어 그럼? 정리? 됐어? 아니야 됐어. 된 것 같아. 안 된 것 같은데? 판정 빈것 중에 암컷이 못 구하다는 거 아니야? 그렇지 판정. 그러니까 수컷으로 판정된 애들 중에서 실제로 걔가 암컷일 확률이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가지고 내가 요거 E라고 쓰고 요거 A라고 쓰고 요렇게까지 쓸 수 있겠어? 너 스스로? 금서가? 그것까지 쓸 수 있겠는데 오케이 좋아.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근석이한테 물어볼게요. 쓸수 없을 것 같은데. 아니야 똑같지. 봐봐. 그럼 얘는 이제 뭐라고 하면 되겠어? P2분 P2분 P P A 교 B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E A 교 E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 그러면 이제 얘는 되게 쉬워. 얘는 봐봐. 얘는 실제로 뭐였는데? 암컷이었는데 맞아? 네. 실제로 암컷이었는데 수컷이라고 판정할 확률이잖아. 100분의 1 아 100분의 봐봐. 3이구나. 그럼 얘는 어떻게 해석되겠어? 전체 암컷일 확률이 얼마야? 5분의 3이죠. 맞아? 근데 그 암컷들 중에서 수컷으로 잘못 판정을 한 거잖아 지금은. 그죠? 그러니까 100분의 뭐가 돼요? 3이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돼? 됐습니다? 알겠어?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세요. 얘는 그럼 지금 상황 자체가 뭐야? 얘는 상황 자체가 그냥 수컷으로 판정되는 사건의 확률이잖아. 그럼 얘는 현재 수컷인데 수컷으로 판정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암컷인데 수컷으로 판정할 수도 있죠. 맞아? 여기 있는 얘가 얘였을 것 같아. 그지? 근데 얘를 여기다 이렇게 써줄게. 그냥 이렇게 A, B 이렇게 써줄게요. 55B랑 2 이렇게 된 거지. 일단 더하기. 그럼 얘는 뭐야? 암컷이 아니었을 때 수컷으로 판정할 확률이잖아. A였죠. 그렇지. E A의 여집합, 교집합 2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됐어? 근데 여기는 얘는 지금 얘라고 지금 좀 전에 구해놨으니까 5분의 3 곱하기 100분의 3 이렇게 쓰면 될 것 같고 얘는 여기도 5분의 3 곱하기 100분의 3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얘만 이제 해결하면 끝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상황이 어때? 5분의 2 그렇지. 5분의 2 곱하기 100분의 90? Y 수컷 중에서 98%가 정확하게 맞아요. 90? 이래요? 암컷 중에서 얘는 수컷 중에서 순서가 바뀌었지. 얘가 이거고 지금 얘가 이거. 수컷 중에 수컷 중에서 수컷으로 판정하는 거야. 네. 이해됐어? 이렇게 되니 얘가 답이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냥 조금 쉽게 가볼게. 지금 이런 기호 때문에 오히려 더 혼란이 올 수도 있어. 근데 선생님이 여기는 얘를 강요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긴 저 기호들을 정확하게 써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단 말이야. 다시 한번 봐봐. 기호 없이 그냥 한번 가볼게요. 기호 없이 가볼게. 오케이? 보자. 자, 이 감별사가 수컷으로 판정을 했어. 그지? 판정을 했어. 이미 판정을 했어. 그럼 얘가 수컷으로 판정될 확률을 먼저 구할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수컷 중에서 98%는 그러니까 5분의 2 곱하기 100분의 98은 수컷 중에서 수컷으로 판정한 거야. 맞아? 근데 암컷 중에서 5분의 3 중에서 몇 프로는? 3%는 수컷으로 잘못 판정을 한 거야. 이게 수컷으로 판정할 뭐였어? 확률이었어.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 근데 걔가 뭐였으면 좋겠어? 실제로는 암컷이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쓰면 답이야. 오케이? 흐름 자체는 이렇게 흘러가요. 되게 쉽게 흘러가. 오케이? 근데 선생님이 기호로 다 써가면서 해서 그런 건데 그거에 대한 이유는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말할게. 그 이유는 너희가 상황이 복잡해지면 너희 스스로 판단하기 되게 힘들어져요. 오케이? 그러니까 기호를 쓰는 습관을 들여놔야 돼. 알았죠? 이렇게 풀면 되게 쉽잖아. 잘 풀 수 있어. 할 수 있어.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알라는 거야. 알았죠?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알았죠? 천천히. 자, 쭉 뒤로 넘어가서 연습 문제 볼게요. 자, 계산 문제 너희가 충분히 다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계산 문제 안 할게요. 넘어가서. 이거 한번 해볼까? 풀어보세요. 자, 봅시다. 어느 학교 남녀 학생 중에서 스키를 타본 적이 있는 학생은 전체 35%고 스키를 타본 적이 있는 남학생은 전체 20%래. 근데 이 학생 중에서 임의로 한 명을 택한 학생이 스키를 타본 적이 있었대. 그지? 스키를 타본 적이 있었대. 그럼 스키를 타본 적이 있는 사람의 사건을 내가 B라고 잠깐 해보자. 그리고 그 학생이 남학생일 확률을 사건을 A라고 해보자. 내가 궁금한 건 뭐예요? A와 B. 그치? A와 B가 되는 거지. 됐어? 그럼 여기 얘는 B분의 뭐가 돼요? P, A, B가 됩니다.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쓸 수 있으면 좋겠어. 됐죠? 그리고 P, B는 뭐가 돼요? 문제에서 35%는 스키를 타본 적이 있었어. 그러니까 얘는 0.35가 될 거야. 됐죠? 그리고 스키를 타본 적이 있는 남학생은 전체 20%야. 얘는 전체 이거네 그냥. 이렇게 준 거잖아. 그럼 얘는 그냥 답이 뭐가 되는 거야? 35분의 20이 되면서 7분의 4가 됩니다. 이게 그냥 답인 거야. 그지?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근데 다음 문제로 가보자. 어느 고등학교의 학생 중에서 45%는 혈액형이 O형인 남학생은 45%고 혈액형이 O형인 학생은 40%. 그다음 혈액형이 O형인 남학생은 15%라고 줬어요. 이 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학생이 여학생이었을 때 그 학생이 O형이 아닐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어떻게 접근할까요? 일단은 택한 학생이 여학생이었습니다라는 이 사건을 뭐라고 할까? F라고 한번 해보자. 오케이? 그리고 혈액형이 O가 아닐 확률이 궁금한 거잖아. 그지? O가 아닐 확률을 뭐라고 해볼까? 그냥 A라고 한번 해보자. 됐어요? O가 아닐 사건을 A라고 해보자. 그럼 내가 궁금한 건 뭐야? P, A가 F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얘는 P, F분의 뭐가 되는 거야? P, A, 교집합 F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여기는 얘는 뭐예요? 남학생이 지금 뭐였어? 45명이었잖아. 이 여학생의 확률은 얼마겠어? 그렇지. 0.55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치? 100분의 55라고 쓰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상황은 뭐야? 다시 여학생 중에서 O형이 아닐 확률이잖아. 0.3. 맞아요? 그러면 O형인 학생이 40%고 O형인 남학생 다시 뭔 소리야? O형인 학생은 40%고 그 다음에
혈액형이 O형인 남학생은 15%라고 했을 때 학생 중에서 한 사람. 그럼 얘는 표를 그려봐야겠네. 좀 봅시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O형인 사람이랑 O형이 아닌 사람. 그 다음에 남학생인 사람이랑 여학생인 사람이랑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지? 전체 몇 프로가 남학생? 얘가 45%래. 얘는 45K라고 써볼게. 얘는 55K가 되겠죠? 얘는 100K가 될 거야, 다 합쳐서. 그리고 또 뭐라고 줬어요? 혈액형이 O형인 학생은 40%라고 했어요. 여기 얘가 지금 몇 프로야? 40%야. 이게 40K가 될 거야. 얘가 60K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O형인 남학생은 15% 했어. O형인 남학생은 15%라고 했어. 이렇게 된 거야. 얘가 몇이겠어? 얘가 30K겠죠? 그다음 얘가 몇이겠어? 25K 이렇게 들어가겠네. 여기 얘가 30K 이렇게 되면서 표가 완성됐다, 그지? 그럼 얘는 굳이 이렇게까지 갈 필요도 없었다, 그지? 이 상태에서 딱 봤을 때 이거 그냥 N으로 접근해도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 거잖아, 지금. 맞아요? 얘는 지금 의미 자체가 뭐겠어? 전체 여학생 55K 중에서 얘는 얘가 아닌 거니까 30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얘는 55K분의 30이니까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 됐습니다? 그럼 잡히니? 오케이. 자, 똑같은. 다음. 계속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죠?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5회 1. 아, 이거는 독립식. 이건 안 되겠다. 이거 해보자. 이거 풀어보자. 보자. 6개의 주머니가 있어요. 그다음 번호가 하나씩 붙어 있고요. 각 주머니마다 20개의 동전이 들어있고 100원짜리 동전의 개수는 주머니 번호와 같대요. 어쩌고저쩌고 돼 있었어요. 주사를 던져서 나온 눈의 수와 같은 번호를 뽑은 다음에 뽑은 주머니에서 한 개의 동전을 꺼낸다. 그 동전이 100원짜리 확률을 구해주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럼 얘는 그냥 1번 문제만 그냥 일단 간단히 보면은 얘는 1번 상황 자체 1번 주머니에서 나온 100원짜리일 수도 있고 2번 주머니에서 나온 100원짜리일 수도 있고 3번, 4번, 5번, 6번 주머니에서 나온 100원짜리일 수도 있잖아요. 그지? 맞아? 그래서 여기 돼 있는 이 모든 경우들에 대해서 이것들을 다 확률들을 각각 계산해서 더해버리면 1번 답이 될 것 같아요. 그지? 그러면 1번 주머니를 선택할 확률은 얼마겠어요? 6분의 1이겠죠. 얘는 6분의 1에다가 20분의 뭐가 돼요? 20분의 1이 될 거야. 그 다음에 얘는 6분의 1에다가 20분의 2가 될 거고 얘는 6분의 1에다가 20분의 6이 될 거야. 그치? 그럼 이거를 다 이렇게 다 계산을 했겠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마. 그렇지? 사소한 거라도 이거 다 더할 거잖아. 그치? 얘는 뭐랑 똑같은 거야? K는 1부터 어디까지? 6까지 6분의 1 곱하기 20분의 K랑 똑같은 거잖아. 맞아요? 요만큼은 앞으로 나가도 되죠? 120분의 요 계산한 게 뭐겠어? 2분의 6 곱하기 7이겠죠? 이거 약분하니까 요거 20 얘는 40분의 뭐가 됩니다? 7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버리면 돼요. 됐죠? 다음 두 번째로 가보자. 근데 이번엔 꺼낸 동전이 뭐래? 꺼낸 동전이 100원짜리 동전이었을 때 전제 이것이 짝수 번호 주머니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해주세요. 됐죠? 근데 궁금한 건 뭡니다? P, A, 바 2가 됩니다. 됐죠? 됐어? 그러면 P, 뭐네? 2분의 P, A, 요집합 2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 맞아요? 이렇게 놨을 때. 그럼 여기 있는 얘는 1부터 어디까지야? 6까지 5, 얘는 2, 4, 6이겠지? 네. 맞아요? 네. 이거 알겠니? 네. 이렇게 흐름만 잡으면 됩니다. 그렇죠? 실제 계산 어떻게 되겠어? 10분의 4분의 10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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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10분의 요 2K는 이거 3까지 가는 거죠. 10분의 이거 계산한 게 10분의 1이야? 그래서 이거 계산한 결과가 7분의 4 이렇게 나오게 돼요. 답이 같은 게 맞았어요. 뭐라고? 답이 같은 게 맞았어요. 아 그래? 답이 같은
같은 게 맞았다고? 2번이랑 답이 같아요. 그 정작 2번 문제랑 아 그래요. 이런 뉘앙스로 문제 풀면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찾아갈 수 있겠어? 오케이, 좋아요. 이것만 잘 되면 이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얘들아 조건부 확률은 너희가 아셈이든 센이든 지금 막 풀고 있잖아, 문제들을. 그치? 그 문제 풀면서 유형별로 되게 또 많이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한번 직접 한번 풀면서 한번 하나씩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거 다 푼 다음에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줄게요. 그렇죠? 다 풀고 나서 질문하러 오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